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몰랐던 것을. 제주도 작은 펜션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넓은 어깨. 어젯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몸이 닿았을 때 등으로 느껴졌던 그 감촉. 청바지 위로도 선명했던 그 크기. 세상에 저런 게 정말 있구나. 그리고 어젯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진짜가 뭔지. 4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준혁? 친구 미선의 전 남편. 사흘 전만 해도 5년 만에 우연히 만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젯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의 목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게요. 처음 느껴본 그 감각. 이런 게 있었다니.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것이었습니다. 미선이가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너무 커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준혁 씨가 5년간 혼자 살았던 이유. 하지만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지은. 47살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47세이고요. 2달 전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25년 했습니다. 22살 때 만나서 결혼했으니까요.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강태수? 그 사람 이름입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시였습니다. 밥이 맛없다는 말, 집이 지저분하다는 말.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5년 차쯤 됐을 때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밥이나 해. 쓸모없는 년. 매일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들어와서도 밥을 해놓으면 맛없다고 했고 안 해놓으면 굶겨 죽이려냐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10년 차 더 심해졌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대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줬잖아. 한 달에 3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식구가 3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친정 어머니가 대주셨습니다. 옷은 몇 년씩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마트 전단지를 모았습니다. 50원이라도 싼 걸 사려고 세계 마트를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과일을 사지 못해서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20년 차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 아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되지 마라.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공부 못하면 엄마처럼 살아. 아이들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딸은 취직했고 아들은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이혼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더니 가방을 던지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갑자기였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애들도 다 컸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47살 늙은이가 뭘 하겠어. 젊은 여자 만날 거야.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결국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25년 살았는데 제 물건이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한 달 지냈습니다.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25년이 뭐였나? 내 인생이 뭐였나? 딸이 걱정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여행 가봐. 제주도라도. 여행. 평생 가본 적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이 돈 아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자. 혼자 떠나자. 다시는 남자 안 만나자. 다시는 사랑 안 하자. 그렇게 사흘 전 제주도에 왔습니다. 서귀포에 작은 펜션을 잡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했습니다. 혼자 온 40대 여자를 걱정해줬습니다. 짐을 풀고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만의 인생.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펜션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그리고 4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될 줄은. 펜션 방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 바다를 봤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대단했습니다. 4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왔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일몰 명소가 있다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꼭 가보라고. 가방에서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7살 얼굴. 주름진 얼굴. 화장을 안 했습니다. 뭐하러 하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펜션을 나섰습니다. 렌터카를 몰았습니다. 딸이 면허 따라고 졸라서 40살에 땄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늙어서 뭐 하겠냐고. 하지만 지금은 유용했습니다. 혼자 운전해서 어디든 갈 수 있었으니까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10분을 달렸습니다. 작은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비수기라서 그런가 봤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걸어서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많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봤습니다. 25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반짝이는 바다,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하늘이 아닌 다른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전망대 난간에 기대서 있는 남자. 키가 컸습니다. 180은 넘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검은 재킷, 손에는 큰 카메라. 뒷모습만 봐도 느낌이 왔습니다. 프로 사진작가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일몰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봤습니다. 뭔가 끌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카메라를 내리고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준혁? 미선이의 전 남편. 5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미선이 이혼 조정 때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멀리서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주도에서 준혁 씨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몇 초간 서로를 봤습니다. 그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뚜렷해졌습니다. 5년 전보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어울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5년 만에 듣는 목소리.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선이 전 남편, 친구의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나다니. 준혁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제주도엔 자주 와요. 사진 작업 때문에. 1년에 4~5번은 와요. 여기 일몰이 가장 예뻐요. 저도 제 상황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혼자 처음 여행 왔다고. 딸이 추천해줬다고. 그가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재혼했어요. 3년 전에. 지금은 행복해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다행이에요. 그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선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이혼했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일몰을 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준혁 씨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묵어요? 펜션 이름을 말했습니다. 준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거기 묵어요. 일주일째 묵고 있어요.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제주도에 펜션이 얼마나 많은데 같은 곳에 묵다니. 차를 따로 가져왔기에 각자 운전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같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준혁 씨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는 사이예요? 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남편이요. 아니, 전 남편이요. 주인 아주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햇볕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 식당을 검색했습니다. 혼자 먹을 곳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준혁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도 외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같이 먹을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을 거였습니다. 아는 사람이랑 먹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먹는 게 어때요? 펜션에 공용 주방이 있어요. 재료도 있어요. 제가 만들게요. 요리를 할 줄 알아요. 혼자 살다 보니 늘었어요. 조금 망설였습니다. 너무 패가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 얼굴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공용 주방으로 갔습니다.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가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상추도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칼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고기를 썰고 야채를 씻고 불을 켰습니다. 큰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주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했습니다. 물 한 잔도 자기가 안 따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는 달랐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소주도 한 병 꺼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제 잔, 자기 잔. 건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우연해. 이렇게 만난 우연해.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대충 먹었거든요.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준혁 씨가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예요. 주로 풍경을 찍어요. 여행 잡지에 사진을 팔아요. 좋은 일이에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니까요. 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행복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2달 전 별거. 이혼 준비 중. 준혁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주가 한 병 비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취한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편했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했습니다. 눈치를 봤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는 달랐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2시간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저녁이었다고. 준혁 씨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대화였다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술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준혁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요리하는 뒷모습, 큰 손, 따뜻한 목소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지은. 47살이 뭐 하는 거야. 그냥 친구 전 남편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2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씻고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준혁 씨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잤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받아서 마셨습니다.
진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준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올레길 걸을래요? 올레길.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제주 둘레길.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준혁 씨한테 계속 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걷는 게 나아요. 사진도 찍어줄 수 있어요. 결국 고맙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출발했습니다. 편한 운동화, 모자, 간단한 배낭. 차를 타고 올레길 입구로 갔습니다. 준혁 씨가 운전했습니다. 운전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올레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수기라 한산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줬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준혁 씨가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진작가가 됐는지. 처음엔 취미였는데 점점 좋아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어요. 용기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다니. 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도망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서웠냐고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미선이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준혁 씨는 여자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크기 때문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간 집에만 있었던 것.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했던 것. 지금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준혁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찾으면 돼요. 47살이면 아직 젊은 거예요. 3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나무 아래서 웃는 모습을. 25년 만에 제대로 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사진을 찍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고등어 정식을 시켰습니다. 신선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저녁에 뭐 할 거예요? 아무 계획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녁은 제가 또 만들게요. 오늘은 파스타를 해볼게요. 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준혁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7살인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절한 거야. 혼자 있는 나를 불쌍하게 봐서 챙겨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주방으로 갔습니다. 준혁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파스타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럼 양파 썰어줄래요? 도마와 칼을 받았습니다.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 씨가 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양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높은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제 뒤로 왔습니다. 팔을 뻗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등으로, 허리쯤에 뭔가 단단한 것이 숨이 멎었습니다. 준혁 씨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준혁 씨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본 순간 알았습니다. 청바지 위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미선이가 말했던 게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5년간 혼자 살았던 거구나. 여자들이 무서워했던 거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놓았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방금 느꼈던 것이 남편 것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남편 것은 작았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게 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는 청바지 위로도 저 정도면 들어갈까?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한지은. 47살이 친구 전 남편을. 안 돼. 하지만 몸이 반응했습니다.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준혁 씨도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식사였습니다. 빨리 먹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생각만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혁 씨 그것.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47살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자꾸 생각났습니다. 미선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컸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준혁 씨를 제주도에서 만났다고, 같이 밥 먹었다고, 그리고 그의 그것을 봤다고. 말도 안 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답답했습니다. 방 안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바다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 밤 제주의 고요함, 난간에 기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준혁 씨 방 테라스였습니다. 바로 옆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 씨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소주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물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잔을 2개 들고. 테라스 사이 난간은 낮았습니다.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넘어왔습니다. 제 테라스로 나란히 섰습니다. 난간에 기댔습니다. 준혁 씨가 소주를 땄습니다. 잔에 따랐습니다. 제 잔에도 따라줬습니다. 말없이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죄송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혁 씨 잘못이 아니라고.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항상 조심하는데 오늘은 방심했어요. 미안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을까?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을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준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또 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준혁 씨가 방으로 들어가 한 병 더 가져왔습니다. 계속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랐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준혁 씨도 취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손이 닿았습니다. 난간에 놓인 손길이 우연히, 하지만 떼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말은 없었습니다. 바닷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47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손을 잡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아직도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큰 손, 따뜻했던 온기. 시계를 봤습니다. 9시. 늦잠을 잤습니다. 서둘러 씻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준혁 씨 방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 손을 잡았던 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잘 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어색함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사진 작업에 동행하지 않을래요? 모델이 필요해요. 놀랐습니다. 모델이요? 47살을요? 준혁 씨가 웃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47살의 아름다움을 찍고 싶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해변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전문가용 카메라였습니다.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포즈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돼요. 바다를 보든 걷든 웃든. 해변을 걸었습니다. 준혁 씨가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신경 쓰였습니다. 25년간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었는데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예뻐요. 예쁘다는 말. 평생 못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이 젖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혁 씨가 그 순간을 찍었습니다. 1시간 동안 찍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각도로. 끝나고 준혁 씨가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모습,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나, 47살 한지은이.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렌즈가 아니었습니다. 준혁 씨의 시선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좋아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준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5년 전 미선이 이혼 조정 때
멀리서 본 그 순간부터 하지만 미선이 친구라서 말 못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다시 만났어요. 운명인 것 같았어요.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47살이 뭐가 중요해요. 아름다워요. 지금 이 순간이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 씨를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준혁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은 채로 47살과 50살.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공용 공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외출 중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준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혁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하지 않아요. 몸이 남들과 달라요. 미선이도 그래서 힘들어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못 견뎠어요. 너무 아팠대요. 관계가 고통이었대요. 이혼 후 다른 여자들도 만났어요. 하지만 모두 똑같았어요. 처음 보고는 놀랐어요. 무서워했어요. 시도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5년간 혼자 살았어요. 관계를 포기했어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은 씨를 만났어요. 혹시 또 같을까봐 무서워요. 상처받을까봐. 지은 씨도 놀라서 떠날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제 주방에서 느꼈다고, 놀랐다고,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남편 것은 작았다고, 25년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항상 아쉬웠다고, 그러니 괜찮을 것 같다고. 준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라고 했습니다. 준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프면 바로 말해줘요. 천천히 할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달빛만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에, 청바지 위로도 컸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 눈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준혁 씨가 아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계속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들어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25년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꽉 찬 느낌, 밀려오는 감각, 전기가 온몸으로. 이게 진짜 47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산부인환자. 다음 날부터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산책을 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요리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밤에는 함께였습니다. 매일 밤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천천히 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 47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흘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래요. 이렇게 행복한 게.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도 계속 만나자고. 서울에서도 만나자고. 이혼이 끝나면 같이 살자고. 꿈 같았습니다. 47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강태수? 2달 만에 처음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디야?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주도라고 했습니다. 뭐하러?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혼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싫다고 했습니다. 뭐?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거부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했습니다. 싫다고. 여행 중이라고. 일주일 있을 거라고. 남자 만나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이라도 온 걸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나이에 혼자 제주도. 말이 돼? 화가 났습니다. 25년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간섭해요? 인연이 미쳤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곧 전이 될 남편이라고. 준혁 씨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펜션 앞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제주도까지 온 겁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나가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준혁 씨를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자 있잖아. 이년아. 소리쳤습니다. 펜션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나왔습니다. 강태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47살이 남자를 만들어. 창피한 줄 알아라. 이혼도 안 했는데 바람을 피워.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강태수가 준혁 씨를 밀쳤습니다. 너는 뭔데? 준혁 씨가 버텼습니다. 지은 씨 남자친구예요. 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남자친구.
47살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강태수는 경찰이 오기 전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라. 이 동네에 다 소문낼 거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7살이 남자친구라니. 이혼도 안 했는데 불륜이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펜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습니다. 47살이 불륜을. 이혼도 안 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밖에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동네가 작았습니다. 소문이 빨랐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식당에 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준혁 씨도 힘들어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전화했습니다. 다음 촬영은 다른 작가를 쓰겠대요. 소문 때문에 식당에서 촬영하기로 한 것도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제 때문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준혁 씨 없이 혼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를 힘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는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캐리어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 가요?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왜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났습니다. 준혁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캐리어를 놓으래요.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만 힘들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같이 싸워요. 눈물이 멎었습니다. 준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말아요. 지은이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5년 만에 처음 행복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같이 싸워요. 진실을 밝혀요. 소문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제가 지킬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남편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가 안아줬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미선이는 놀랐습니다. 준혁 씨를 만났다고. 제주도에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같이 있고 싶다고. 하지만 소문 때문에 힘들다고. 미선이가 웃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화낼 줄 알았는데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이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작은 게 좋은데 준혁 씨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다를 것 같아요. 지은이 남편이 작았으니까 잘 맞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둘 다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였습니다. 서울 변호사와 전화 상담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25년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증인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해요. 이길 거예요. 그리고 남편 강태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일으킨 소란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명예훼손으로. 강태수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제가 맞서니까 펜션 주인 아주머니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불륜이 아니라고, 남편이 25년간 저를 학대했다고, 증거도 있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마을 이장님도 만났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 준혁 씨가 5년간 이 마을에 자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일도 성실하게 했다고 이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별거 확인서, 남편의 폭언 문자들, 통장 내역. 이장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을 회의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소문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지은 씨는 2달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25년간 학대당했다고, 증거도 있다고, 준혁 씨는 5년간 이 마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성실한 작가라고, 둘의 관계는 정당하다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사과했습니다.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촬영 다시 부탁한다고. 식당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미안했다고. 다시 촬영하자고. 일감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식당에 가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행복하라고. 기적 같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1달 만에 끝났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재판부도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25년치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강태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소문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던 날 법원 앞에서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날 저녁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재혼하자고, 같이 살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달 후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둘이 살 집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딸과 아들이 왔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재혼이라니. 하지만 준혁 씨를 만나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미선이도 왔습니다. 친구와 전 남편과 저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편했습니다. 미선이가 축복해줬습니다. 이상한 인연이라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주제는 47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제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다를 걷는 모습, 웃는 얼굴, 바람에 날리는 머리, 47살 한지은의 사진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모두 감탄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저 모델이 47살이라니.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물었습니다. 정말 47살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울었습니다.
희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48살인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진이 팔렸습니다.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47살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준혁 씨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작업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바빠졌습니다. 모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 브랜드에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47살에 시작하는 인생.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커피를 마십니다. 주말에는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밤에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놀라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좋습니다. 47년 인생에서 몰랐던 행복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면, 준혁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혼자 외롭게 살았겠죠. 25년 결혼 생활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만났습니다. 47살과 50살의 사랑.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3살이라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자고. 그 펜션. 1년 만에 재방문이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준혁 씨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47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행복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걸. 저처럼 25년을 참고 살았어도, 상처투성이어도, 자신감이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행을 떠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7살은 젊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처럼.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손을 잡습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중장년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